예, 안녕하십니까. 근본 한국교양교육기초원에서 마련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턴트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대학과 교육정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준욱 교수입니다. 저희 시간에는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상의 전문대학의 입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현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바람에 상응하는 어떤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정책상 전문대학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이 위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전문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컨설턴트로 참여해 주신 전문대학 교수님들은 다 아시는 바겠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 일반 대학 교수님들은 우리 전문대학의 현실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먼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 시대, 1980년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단기 고등교육기관을 통합해서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편을 해서 질 높은 직업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고등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국가의 평생교육 추진 정책에 별맞춰서 전문대학만의 고유한 교육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이에 적응하는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한 직장을 통해서 평생 직업교육 시대에서 다른 직종이라든가 전직을 고려하는 평생 교육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 직종의 기본이 되는 전문대학 고유의 교양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그 시기를 크게 3대별에서 이야기해 보면 1979년부터 1994년을 국가 주도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979년부터는 그 당시에 초급대학, 실업고등 전문학교, 전문학교 이러한 명칭들의 교육기관들을 모두 전문대학으로 단일화한 1979년부터 본격적인 전문대학 제도를 도입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견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4년제 대학에 편입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던 진학 중심 교육으로 인해서 일부 일반대 축소판이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83년 전문대학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통해서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및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제2기로는 전문대학의 자유를 보장하던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교육개혁 방안 발표, 1996년 2차 교육개혁안 발표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신직업체제의 구축 및 평생교육체제라는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전문대학만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문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1997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고 1998년에는 전공심화 과정을 개설해서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대학에 정부가 재정 지원한 사업들을 보면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육성지원 사업이라든가 우수자연계 연구소 지원 사업,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수여해온 바 있습니다. 제3기 교양교육 시대는
2015년 이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CS 기반 교육과정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까지도 전체 전문대학의 위기에 직면하는 시기가 되고, 이 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 개혁 평가라든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관 평가 인증, 특성화 사업, 링크 사업, 혁신 지원 사업 등 각종 평가나 사업을 통해서 대학 간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서 전문대학에는 2014년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른바 NCS라고 합니다. 797개가 개발되고 2015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각 전문대학은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위기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시 위기인데요. 이것은 우리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도 같이 겪고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 인구라든가 입학자원 감소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올 입시, 다시 말해서 20년도 올해 입학생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입학 정원과 입학 자원이 역전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올해 21학년도 올 입시입니다. 21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 자원 자체가 5만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양상은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입학 자원을 가지고 입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전문대학의 경우는 재정적인 위기에 오기 때문에, 또 이 재정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학 자원의 감소로 인한 입시 위기 역시 우리 교양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20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지역별 지원율 내지 등록률 비교를 해보면 정원내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만, 일반대학 지원율이 8.8대 1인데 반해서 전문대학은 8.5대 1, 조금 떨어집니다. 등록률을 가면 더 차이가 납니다.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98.8%, 전문대학은 94.3%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자세한 표로 지역별 표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율과 등록률 차이를 각 지역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각한 것들을 보면 바로 충남 같은 경우, 그렇죠? 10%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충북 12%, 대전 9%, 강원 9%, 부산 12%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등록률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부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1학년도 입학자원 예측과 대학 모집인원 총괄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학 모집인원과 다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자원은 이미 66,155명이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작년과 올해 대비 숫자입니다만, 현재 21학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인원에 비해서 입학 자원이 5만 1,055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복이 됩니다만, 모집 충원율이 100% 이상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서울, 제주 등은 그렇고요. 60%를 채 못 채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충남북, 강원, 경북, 대전, 부산 이런 데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은 특히 그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일반 대학 모집 인원마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전혀 뽑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이제 자세한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학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각 전문대학들의 재정적 위기가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실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이 일반 대학의 경우는 이렇게 공립대학 육성이라든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링크 사업, 또 BK 21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비용이 올해 5,688억입니다. 전문대학은 이에 비해서 2,908억에 한정되죠. 올해 특별히 또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전문대학은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2,900억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반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가 증액돼서 5,688억, 차액은 2,700억입니다. 거의 2배라는 것이죠. 더구나 증가 비율 자체도 일반 대학은 28%가 증가한 반면에 전문대학은 16%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그 재정 지원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대학의 증가 비율이 28%. 아주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적은 그러한 재정 지원을 받는 전문대학은 16%밖에 지원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한 것은 지난번 그 2월 7일에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보면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교양 전공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량적 정성 부분에 교육과정 운영에서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에 6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직업기초라는 것은 바로 NCS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에서 봐도 강의 규모의 적절성이라든가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강사 보수 수준 이런 것들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전문대학이 열악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전문대학에는 상당히 위기로 와 있고 일반 대학에 비해서 열악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주소를 한번 보면 지금 일반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 모델을 갖다가 그대로 전문대학에 적용을 한다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전문대학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하면 이미 그 오래전에 그 명문화되어서 중견 직업인 양성이라는 그러한 그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견 직업인 양성이라고 해서 교양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교육을 소홀히 해서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짧은 수업 연한으로 인해서 교양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교양교육보다는 직업교육에 현재는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문 중심, 연구 중심의 일반 대학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대학의 교양교육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전문대학에 최적화된 교양교육 모델을 갖다가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대학인들은 이 전문대학의 설립 취지라든가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소홀하지 않는 그런 교양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대학 규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재학생 기준이
2,000명 이하의 미만 대학이 전체 전문대학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 대학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규모가 적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이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한하의 학과로 이루어진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교양교육을 잘 운영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고 운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에 비해서 그만큼 규모가 적고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대학만이 갖는 특성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전담교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전담 지원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은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학만큼 그 수준에는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학 교양교육 모델은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양교육 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전공 학위를 부여한 교양교육 전담 교수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교양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학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대학 내 교양 관련 학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문학, 역사, 철학, 기초학습 관련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교양교과목 전담 강의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외부 강사나 초빙 교수, 겸임 교수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 강사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대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 대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입시가 어려지다 보니까 많은 전문대학에서는 자구책으로 학과 구조 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충원이 부족한 학과를 폐과시키고 또 이러한 폐과된 전임 교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폐과되었다고 해서 전임 교수님들을 갖다가 학교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을 담당하는 전임 교수를 채용을 한다라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또 폐과된 교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그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폐과로 인해서 잉여 전임 교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양교육을 위해서 학과 소속도 없는 전담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교육 교과목 학위 소지자 전담 교원 비율을 몇 %까지 올려라 라는 일률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 전문대학에는 쉽지는 않고 전문대학이 각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양교육 전담 교원을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폐과 소속 전임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교과목 강의를 하기 위한 재교육 혹은 전공 전환 교육을 통해서 교양교과목을 담당케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 모델 도입과 과정, 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문대학은 정부의 어떤 평가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과 평가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체제 자체도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또 그 사업을 갖다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교양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갖다가 급격하게 도입하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았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NCS 과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교양교육 체제를 도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전문대학의 실정에 맞게 어떤 절차와 단계를 갖춰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대학에서는 일시의 교양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공감대 형성의 준비 과정 없는 상태보다는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교양교육을 도입하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문대학이 교양교육 체제를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들이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첫 번째가 전문대학의 지향성이라든가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전문대학이 전문 직업기술 중심의 교육에 주력하는 것은 또 한 축으로 놓고 그리고 그 전문대학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도 이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취업에 관심이라든가 또 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 대학에 비해서 수업 연한이라는 것이 짧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학력 위주의 교육관 이것도 이제 능력 위주의 교육관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립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4차 산업시대 시대적 변화에 적합하면서 타 교육기관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적인 전문대학 자체적인 정체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대학 스스로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그 전문대학의 정체성, 위상 정립에 필요한 의식 변화와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전문대학의 차별성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대학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와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보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에 맞춰서 현장 적합적인 교육을 하여서 높은 취업률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반 대학, 여타 교육기관과의 차별성, 경쟁력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보면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구축했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했고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직업교육관에서 체제교육, 이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양교육에 대한 총장 및 구성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총장 및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요 정책 결정이나 학칙, 미래 교육정책 기조는 사실은 대학 총장 의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대학이 지향해야 되는 교육 방향이라든가 제도의 변혁은 총장이 어떤 그 정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어쩌면 대학의 교육 방향 결정과 운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총장님의 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대학을 나가보면 대부분의 전문대학 총장님들은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인식과 공감은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만 전문대학의 정체성 내지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고 전문대학의 현실,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 위기라든가 입학 위기 이러한 현실이 존재를 하고 또 수업 연량이 2년 혹은 3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교양교육에 대한 어떤 교과목 배정 이런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여기에 따른 교양사 또 그 전임교원 확보 이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재정적 취약성 이런 것이 있어서 전폭적인 교양교육 체제 확립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양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체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대학 총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과목 신설, 교양 과목을 전담한 부서의 개설, 또 확대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총장님 혹은 대학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전문대학은 입학 등록률과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학률을 등록률을 높이려는 노력,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에 꼭 선전해야 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죠. 그리고 교양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총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미약한 상태입니다. 총장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행정부서의 부처장이라든가 또 행정 직원들이라든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교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직업교육을 주장하는 전문대학이고 학제도 2, 3년 과정으로 교과목 증설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양교육 전담 교수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교양교육이 꼭 필요하고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되었고요. 고작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님, 행정부서의 직원들, 또 학과의 교수님들 모두 전문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교양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인들도 교양교육 체제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어떻게 도입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도입해야 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조치를 밟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번에 나가는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본질적인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이라든가 전직을 위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해서라도 또 4차 산업의 창의융합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 교육 마인드 또 교육체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은 다 압니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현실 이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전문대학에 꼭 필요한 그리고 또 반드시 이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전문대학을 돌아다니시면서 컨설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들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컨설턴트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적인 컨설팅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